아범과 어미 니들이 내 돈을 훔쳤어. 고엘놈들. 아버님 치매 아니셨어요? 어. 다행이네요. 그날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는 범죄를 기록하고 있었죠. 증거는 다 모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선택뿐이었어요. 그걸 왜 수연이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수상한 노인.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은행 앞 인도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곁에 세워두고 목도리를 매만지며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모자 챙 아래로 내려온 흰머리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정적. 사람들은 분주히 ATM을 이용하고 지나가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겁니다. 추우신데 안으로 들어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일 뿐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이미 일주일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세. 노인을 둘러싼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치매 아니야? 집에 갈 줄을 몰라서 저러시는 거 아닐까? 가족도 안 보이더라. 동네 주민 중 한 명은 결국 112에 신고를 합니다. ATM 앞에 계속 앉아 계신 노인분이 계신데요. 상태가 이상해서요. 이순철, 올해 95.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견뎠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성격은 말수가 적고 인내심이 강한 편입니다. 어릴 적부터 입보다 손이 먼저였고 자식들에게도 하지 마라보다 한번 해봐라는 말이 더 익숙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노인이지만 이순철은 매일 자신의 일정표를 지킵니다. 정오 12시 ATM 앞 도착. 15분간 벤치에 앉아있음. 수첩에 날짜와 날씨, 시간, 인상 깊은 사람을 적음.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수첩엔 아주 작은 글씨로 날짜들이 정리돼 있고 일부 페이지에는 입금 확인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순철은 그것을 꼼꼼히 기록해왔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드물고 며느리는 딱히 관심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가족은 손주 수연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손주가 찾아와 조용히 앉아 함께 붕어빵을 먹고 갑니다. 그날도 이순철은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섭니다. 어르신 추우신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이순철은 고개를 들고 짧게 말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중이에요. 누굴요? 증거요. 순간 경찰의 표정이 멈춥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ATM 기계로 돌립니다. 그리고 수첩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자신만의 규칙대로 오늘도 작은 글씨로 메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날짜 12월 11일. 날씨 흐림. 이체 확인 완료. 카메라 위치 동일.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 견뎌온 이유가 이제 곧 드러날 것만 같은 순간입니다. 은행 앞에 멈췄던 경찰차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천천히 시동을 끄고 주변에는 작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과 경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철은 수첩을 덮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담담했고 시선은 ATM 화면 위 작은 검은 점 CCTV 렌즈를 향해 있었습니다. 경찰관 박경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께 연락 좀 드릴까요?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계속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순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야 해요. 그 말투엔 굳은 결심이 있었지만 감정은 절제돼 있었습니다. 박경식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여기 계셔야 하는 이유가 혹시 위험한 일 때문이신가요? 노인은 짧게 숨을 내쉰 뒤 손끝으로 수첩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자 목도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평소와 변함없는 모습이었지만 자세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사정을 모르기에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 있다는 공기가 천천히 주변에 쌓이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직원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조금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순철은 눈만 움직여 직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은행 직원은 당황했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손등 위에는 볼펜 자국과 시간표 같은 작은 글씨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원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노인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경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내 돈을 가져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경찰의 눈이 흔들립니다. 가져간다고요? 가족분들이요? 짧은 침묵. 노인의 시선이 ATM에 고정됩니다. 그래요. 가족이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요. 순간 박경식은 노인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상황을 지켜봐 온 관찰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기록을 위한 행동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인은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 이태성과 며느리 서미정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표정에는 놀람보다 당황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둘은 경찰을 보고 자세를 고치며 억지 미소를 띄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요. 아버님은 치매기가 조금 있어서. 미정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벽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수첩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경찰에게 빠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이러세요. 가끔 집을 안 들어가려고 하셔서요.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경식은 시선을 노인에게 돌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순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괜찮아야지 누가 괜찮겠어요. 미정이 발끈합니다. 아버님 집에 가요. 사람들 보는데 민망하게. 그때 노인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흔들림 없이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긴 세월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왜 민망해요? 가져간 쪽이 민망하지 당한 쪽이 민망한가? 짧은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경식은 눈을 크게 뜨고 아들과 며느리는 표정이 굳습니다.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에서 오래된 영수증 뭉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그 안에는 날짜, 시간, 금액이 적힌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촘촘한 기록, 깊어진 주름 사이로 단단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이순철은 천천히 ATM 화면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였지요.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이순철은 시간을 바꿨습니다. 정오가 아닌 새벽. 동이 트기 전 아직 세상이 조용할 때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ATM 기계 앞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록이 아닌 관찰이 목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야. 움직여야지. 그는 몸을 조금 기울여 ATM 기계 하단을 바라봅니다. 카드 투입구 근처의 작은 틈. 종종 그곳을 들여다보던 한 낯익은 손이 떠오릅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급하게 와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간 기억. 노인은 그날 밤 다시 CCTV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외부인은 열람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돌아서는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나 싶다가도 그래. 여기서 멈추면 그냥 바보 되는 거지. 그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목도리를 고쳐 매며 주머니 안 수첩을 꼭 쥡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ATM 기계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본 건 그날 아침이었다. 일시적인 오류. 처리 중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매일 하던 이체 확인도 잔액 조회도 되지 않습니다. 순간 느낌이 옵니다. 막은 거야. 그날 오후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종이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거 아버지 명의 통장이라고 하셨어요. ATM 안 된다니까 그냥 집에 가져오래요. 노인은 봉투를 받으며 수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맑고 걱정스러운 눈빛.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수첩을 펼쳐 날짜를 적습니다. 1월 3일. 오류 발생. 수연 통장 전달.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 집으로 돌아온 이순철은 봉투를 열어봅니다. 통장. 그리고 잔액 명세표 한 장. 거기엔 낯선 이름의 이체 내역이 수십 줄 찍혀 있습니다. 쇼핑몰, 학원, 렌터카, 스튜디오 예약금. 모두 며느리 서미정 명의의 연결 계좌로 이어지는 거래였습니다. 시간대는 대부분 평일 오후. 그는 그 시각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ATM 앞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일자별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현금 인출 금액과 시간, CCTV 위치, 목격자 유무. 그 모든 정보가 한 장 한 장 쌓여갑니다. 노인의 손이 떨립니다. 피로가 아니라 분노 때문입니다. 절제해왔던 감정이 한순간 올라옵니다. 나를 바보로 봤구나. 그는 조용히 전등을 끄고 방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탁자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변호사 명함, 사건 번호, 초기 상담 기록, 인감 도장까지 정리된 서류.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순철은 조용히 수첩에 글자를 남깁니다. 다음은 아들의 통장이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표는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ATM 내부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새벽 5시 40분. 창밖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싸늘하다. 기계음과 함께 이순철의 수첩이 열렸다. 그의 손끝이 잔잔하게 떨린다. 문이 열리고 구두 굽소리가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힐소리. 서미정.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님? 멈칫.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싸늘했다. 이순철은 돌아보지 않았다. 천천히 ATM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켜보는 중이야.
지켜본다고요? 그녀는 다가왔다. 짧은 침묵. 두 사람의 그림자가 좁혀진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이순철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가족이면 이러면 안 됐지. 서미정은 숨을 고르며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노인은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종이 다발. 내 이름, 내 계좌. 다 있어. 왜 말이 없냐? 아버님, 그건 좀 오해예요. 오해? 오해라면서 내 돈은 왜 매일 빠져나가? 서미정이 한 발 다가섰다. 아버님 돈, 우리 생활비로 쓰인 거예요. 태성이랑 얘기했었어요. 아버님이 기억 못하실까봐. 기억 못해도 못 본 건 아니야. 그는 수첩 한 페이지를 펼쳐 들이민다. 적힌 날짜, 시간, 금액. 한 줄도 빠짐없이 손글씨로 남겨진 흔적들. 난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길 지켰어. 내가 웃으며 돈 뽑아갈 때도, 태성이 뒤돌아설 때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서미정의 얼굴이 굳는다. 그거 저희 애 대학 등록금도 그 돈으로 냈어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 등록금이 내 이름으로 간 헬스장, 쇼핑몰, 스튜디오 예약금이더냐? 노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서미정이 뒷걸음질 쳤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잖아요. 그는 수첩을 닫았다. 너무 늦었지. 정적. 조용한 기계음. 두 사람 사이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이태성이 들어섰다.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노인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서미정은 말없이 남편 쪽으로 붙었다. 우린 그저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짐은 내가 아니고 니들이지. 아버지, 넌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말 안 했다고 모른다고 생각했지. 이순철의 말이 끝나자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이건 변호사한테 보낼 자료다. 이대로 끝내려 했는데. 그는 조용히 봉투를 찢었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이제 너희 손엔 돈 없다. 다음부턴 수연이 지킨다. 서미정의 눈이 커졌고 이태성은 멍해졌다. 그 애는 아직 믿을 수 있더라. 이순철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ATM 기계가 그의 뒷모습을 은은하게 비췄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연의 문자가 떴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었다. 진짜 미소. 겨울이 끝나간다. 하얗게 얼어붙었던 은행 유리창에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ATM 기계 앞에 놓인 벤치도 눈이 녹아 물기를 머금고 있다. 이순철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만 수첩은 닫혀 있었다. 손엔 지팡이 대신 따뜻한 팥 붕어빵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이었던 하늘에 연한 파랑이 번져 있었다. 그의 어깨가 한층 가벼워져 있었다.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의심을 품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다. 누구를 벌주는 것도 누구를 지키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놓지 않으려던 싸움이었지. 가족을 향한 분노는 더 이상 날이 서 있지 않았다. 속은 아직도 쓰리지만 그 속을 닫아두는 법을 배웠다. 그가 앉은 자리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노인분 덕에 저도 용기 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남긴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그는 ATM에 더 이상 통장이나 카드를 넣지 않았다. 기계는 그대로 있었지만 목적은 사라졌다. 남겨진 건 습관뿐이었다. 그 자리는 이제 지키는 자리가 아닌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놓는 연습을 했다.
수연은 여전히 가끔 찾아왔다. 커피를 들고 붕어빵을 나누며 할아버지 곁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생각하세요? 그럴 땐 이순철은 멀리 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건 있는 게 용서고 어떤 건 있지 않는 게 사랑이란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다. 그 말의 깊이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이라는 걸 그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며느리 서미정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다. 아들 이태성은 조심스레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노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용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그 말은 수첩 한쪽 여백에 적혀 있었다. 이순철은 수첩을 닫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더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봄이 다가왔다. 그는 더 자주 밖으로 나갔다. 은행 앞 벤치보다는 동네 공원,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다. 지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짧게 인사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눈빛에도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작은 아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작은 손에 사탕 하나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받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응, 고맙다.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복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시 붙잡아 두는 것뿐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놓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도. 그는 붕어빵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는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지만 그는 받지 않는다. 잠시 눈을 감는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 없이. 하지만 그 얼굴엔 지난 시간의 상처 위에 피어난 진짜 봄 같은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